여러분께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를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셨나요?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지난주에 상담을 받으신 한 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72세인 김 사장님의 절망적인 호소였습니다. 30년 전에 3천만 원 주고 산 집이 지금 15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종부세가 연간 800만 원이 나와요.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는 저에게 8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집은 비싸졌다는데 정작 저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부자들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했던 종부세가 정작 강남 부자들은 비껴가고 서울 외곽과 지방에 사는 평범한 시니어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난해 전국 종부세 체납액이 812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4년 만에 체납이 4배나 늘어났습니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25년간 세무 업무를 해오면서 수많은 기업인분들과 자산가분들의 세무 고민을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종부세 체납액 변화를 지역별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결과가 나타납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종부세 체납액은 오히려 4.3% 줄어들었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체납이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에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체납액은 무려 4.1배나 늘어났습니다. 278억 원에서 1171억 원으로 폭증한 것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은 더욱 심각합니다. 체납액이 6.8배나 늘어났습니다. 지방은 어떨까요? 부산이 10.5배, 인천이 8.6배, 대전이 8.1배씩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부에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했던 종부세가 정작 부자들은 잘 내고 있고 평범한 서민들만 세금을 못 내서 고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69세인 박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은퇴하면서 조용한 곳에서 살려고 인천에 집을 샀어요. 그때는 5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2억 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부세가 연간 600만 원씩 나와요. 제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3년째 체납하고 있어요. 박 사장님은 세금을 내려고 대출을 알아봤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집을 팔자니 이사할 곳도 마땅치 않고 결국 매년 체납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종부세 타겟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종부세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나 고액 자산가들을 겨냥한 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종부세 납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 수준의 차이입니다. 강남권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높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소득도 많이 나오고 필요하면 일부를 처분해서 현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많고 은퇴 후라서 소득도 많지 않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정작 현금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월 평균 소득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종부세를 내더라도 체감하는 부담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74세인 이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제 친구는 집이 3채나 있어요. 종부세가 몇 천만 원씩 나오지만 임대료가 많이 들어와서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종부세가 500만 원씩 나와요.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원인 노년층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종부세의 57%가 60세 이상 노년층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0세 이상에게 부과된 종부세가 무려 6,244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60세 이상은 대부분 은퇴해서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정도가 전부인데 이런 분들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이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강남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지만 외곽 지역에서는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67세인 정 사장님의 경험담입니다. 집 일부를 전세로 내주고 있는데 종부세 때문에 전세금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빈집이 많아서 세입자가 선택권이 많은 상황이에요. 결국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제가 종부세를 떠안게 되었어요. 세 번째 원인 현실과 맞지 않는 세제 구조. 현재 종부세는 주택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면이 강합니다. 즉,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는 주택의 개수보다는 주택의 가액, 즉 총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6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과 지방에 10억 원짜리 집 6채를 가진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세제로는 집 6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산 가치로 보면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더 부유합니다. 이런 모순된 구조 때문에 정작 부유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종부세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시니어분들의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종부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지만 은행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적고 상환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71세인 한 사장님의 경험입니다. 종부세 700만 원을 마련하려고 은행 5곳을 다녔어요. 집값이 13억인데도 대출을 거절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는데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두 번째 어려움, 집을 팔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팔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나면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도 문제입니다.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68세인 최 사장님의 고민입니다. 집을 팔까 생각해봤는데 양도세만 2억 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고 나서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도 막막해요.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월세는 매달 부담스럽고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세 번째 어려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분들에게는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73세인 김 사장님의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아들한테 말을 꺼내려다가도 차마 못하겠어요. 아들도 아직 대출금 갚고 있고 손자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평생 모은 집 때문에 자식들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정부 정책의 모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모순, 부동산 가격 잡기와 세금 부담의 딜레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세금 부담 증가로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실제로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팔지 않는 이상 그것은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두 번째, 모순 1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중과세. 원래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생 한 집에서 살아온 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모순 지역별 불균형 심화. 종부세 강화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지역별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작 부유한 지역에서는 세금을 잘 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만 체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겪었던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부동산세 property tax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데 소득 수준을 고려한 감면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는 부동산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일부 주에서는 부동산세를 연기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낼 수 없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도 고령화로 인해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고령자를 위한 특별 감면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입니다. 대신 거래세를 높게 부과해서 투기를 억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종부세 제도가 얼마나 경직적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종부세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할 납부를 신청하세요. 종부세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 납부는 보통 2회에서 4회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연 3% 정도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징수 유예를 신청하세요.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종부세 납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조건과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수준을 고려한 과세 체계 구축. 단순히 집값만 보고 세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소득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 1주택자에 대한 배려. 평생 한 집에서 살아온 1주택자들에게는 별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세 번째, 지역별 차등 적용. 서울과 지방, 강남과 외곽의 경제적 여건이 다른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과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시니어 특별 감면 제도. 고령자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은퇴 후 고정소득이 적은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종부세가 애초 의도와 달리 평범한 시민들, 특히 시니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현재 세제 구조가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을 연계해서 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정부의 정책 변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도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이제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세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부자들의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이 더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부세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했던 종부세가 실제로는 평범한 시민들, 특히 은퇴한 시니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강남 3구의 체납액은 줄어드는 동안 서울 외곽과 지방의 체납액은 수배씩 늘어났다는 통계는 현재 종부세 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현금은 없고 대출은 막혀 있고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니어들만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분할납부나 징수 유예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런 불합리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도 내야 합니다. 세금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종부세 부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은 우리가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투기의 대상도 아니고 세금 부담으로 고통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시니어들이 집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세금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